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주식시장, 투자시장의 가장 큰 화두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현대자동차입니다. 이 현대자동차가 25 영업일 만에 무려 84%, 그러니까 대략 2배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현대자동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우량주입니다. 이 같은 대형 우량주가 25 영업일 만에 2배 가까이 급등한 경우 결코 보통 일이 아니죠. 흔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지금보다 더 오를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현대자동차는 달리고 싶다. 앞으로 더 달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표는 지금 현대자동차가 그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급등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에서처럼 지난 7월 10일 기준으로 10만원 미만이었던 주식 가격이 지금 그림에 보는 것처럼 급등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하는 9월 1일 현재는 18만원을 종가를 기록하고 마쳤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에서는 한 두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이 현대차 미래 리포터, 이 현대차 종목 분석 리포터 여러 증권사에서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보고서가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보고서였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보고서를 발췌 요약해 드리면서 그 보고서에서는 말하지 않은 행간의 의미까지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따가 링크 클릭하시면 이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파일 공유해 놓겠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현대차가 뜨면 같이 뜰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 기업이 있습니다. 뭐 아시고 계신 분들은 있겠지만, 자, 그 기업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겠고, 또한 이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가 뜨면 같이 뜰 수밖에 없는 이 운명 공동체 기업, 이 현대차 플러스 알파가 뜰 수밖에 없는 지극히 한국적인 현실, 그리고 요즘 이제 전기차와 수소차 논쟁들이 간혹 있죠. 예를 들면 뭐 수소차는 사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즉 왜 수소차를 띄우려고 하냐, 전기차가 훨씬 효율적이고 또 자연 친화적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수소차 사기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논쟁 관련된 이야기도 두 번째 항목, 즉 현대차 플러스 알파가 뜰 수밖에 없는 지극히 한국적인 현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종합해서 결과적으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린 현대차는 달리고 싶다, 즉 앞으로도 현대차는 지금 가격대보다 더 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방송은요, 하필이면 까마귀 날짜 배 떨어졌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돈 파는 가게가 7월 10일자의 방송, 자, 이 내용 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방송 이후로 하필이면 현대차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 겁니다. 예컨대 이 기간 동안에 현대차보다 테슬라가 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내일부터 오른다, 내일부터 떨어진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저는 점쟁이가 아니죠. 전반적인 산업의 흐름, 경제의 흐름, 또 기업들의 이 흐름들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 실제적인 주가 흐름은 어떻습니까? 또 여러 가지 이슈 이런 등등이 다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시장 가격이기 때문에 그 점 꼭 주의해서 이 방송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현대자동차의 미래, 자, 이 편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차세대 자동차 3대 핵심,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전기차, 그 다음에 수소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입니다. 즉 차세대 자동차는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이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현대자동차는요 2025년 전기차 글로벌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25년에 현대자동차가
세계 시장의 점유율 10%를 목표로 하면서 연 100만 대 이상 생산 목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죠? 2025년도 전기차 시장이 연간 한 1000만 대 정도 된다. 왜냐하면 현대차가 점유율 10%가 100만 대니까 연산 1000만 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자, 이렇게 짐작해 보시면 되겠는데, 이 현대차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으로 상당히 경쟁력이 높습니다. 기술 진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차량을 테스트할 때 상온에서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악조건, 즉 겨울 추위 아주 조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테스트하는 윈터, 겨울 테스트가 있습니다. 상온에서 테스트한 결과는 이 현대자동차의 코나 전기자동차, 니로 전기자동차가 테슬라와 큰 차이 없는 2등입니다. 테슬라 다음으로 양호한 성적인 반면, 이 겨울 테스트, 혹독한 조건에서의 윈터 테스트에서는 이 테슬라보다 현대 기아차 이 전기차들이 압도적 1위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상온이든 또 혹한의 윈터 테스트를 포함하면 전체적인 테스트에서 현대자동차 전기차가 결코 뒤지지 않는다. 어느 차량 메이커의 테슬라에도 뒤지지 않는다. 자, 이 점을 기억하신다면, 현대자동차가 상당히 기술력이 많이 올라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21년, 당장 내년도입니다. 내년도에 전기차를 한 22만 대 팔겠다고 전망하는데, 이것은요 올해 한 11만 대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22만 대이니까 정확하게 2배네요. 자, 이것만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까? 전기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이 커지고 있구나. 현대차 기준으로 보면 내년도 시장이 2배 증가하는 거죠. 전체 시장은 아니고 현대차가 그만큼 이제 빨리 많이 판다라고 할 때 어쨌든 이제 얼추 전기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구나. 자,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현대차도 상당히 성장률이 빠르네, 평균보다 빠르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전기차는 현대차 단독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 글로벌 협력 파트너가 필요한데, 다행인 것은 이 전기차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배터리 2차 전지라고 하죠. LG화학, 한국 기업들입니다.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이제 삼성 SDI에도 이 삼성 SDI와 LG화학 또는 SK 이노베이션을 같은 배터리 회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LG화학, SK 이노베이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배터리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고, 삼성 SDI의 이 반도체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기술 확보, 삼성 SDI는 조금 더 배터리가 4세대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이 시간에 장황하게 드릴 것은 아니지만, 배터리를 구성하는 음극과 양극이 분리막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배터리라고 하면, 이 삼성 SDI에서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기술은 이 음극, 양극의 분리막이 거의 없다시피 한 덩어리로 만들어진 배터리다. 자, 이런 내용 정도입니다. 그렇게 조금 다른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이 글로벌 협력 파트너 전기차, 현대차 부분에서 이 현대모비스가 등장합니다. 자, 이 현대모비스를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에서는 그냥 현대모비스 정도 기억하는 것.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협력 파트너 전기차 부분에서 이 협력 파트너들이 거의 한국 기업들이네. 자, 이것들은 대단한 경쟁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글로벌 메이커 가운데 이 현대자동차가 가장 빠른 속도로 신규 모델을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2025년까지 44종, 44종의 친환경차, 여기에는 23종의 순수 전기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이제 글로벌 메이커랑 비교해 보면, 예를 들면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2028년까지 100종 정도 출시 계획인데, 현대자동차가 2025년이고 폭스바겐이 2028년인 것을 감안하면 현대자동차가 44종, 폭스바겐은 100종, 차이는 나 보이지만 2025년과 2028년을 감안하면 큰 차이는 아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우리가 지금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뜨고 있는 이 테슬라는 모델 3 후속 모델이 아직 명확하지 못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글로벌 양산 체제를 갖추는 것은 이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굉장히 시장 경쟁력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이 글로벌 성장세는 시간이 갈수록 저는 테슬라보다 오히려 더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현대차가 전기차 부분에서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수소차는 어떨까? 자, 이 그림은 수소차 판매 대수 및 매출액 추정치를 보고 있는데요. 수소차 2030년에 수소차를 몇 대를 팔겠다고 현대차가 계획하고 있냐 하면 약 한 25만 대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매출액은 약 7조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겠다. 자, 이렇게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수소차와 전기차의 비중을 조금 이제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요. 수소차 2021년대 약 한 2만 대 정도를 전망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전기차 현대자동차가 내년에 전기차를 몇만 대 판다고 계획하고 있죠. 22만 대. 그런데 수소차는 2만 대. 자, 이건 역시도 올해 수소차 판매량에 비하면 66% 증가한 것입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전기차 시장에서 수소차 시장은 약 한 10%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현대자동차 급등, 주가 급등에 이 수소차가 경쟁력이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수소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기차의 10%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수소차가 현대차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닥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점도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 수소차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수소차는요, 전기차하고는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기차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전기차는 뚜껑 열어보면 배터리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지금의 현재 차와 비교하면, 우리가 내연기관차라고 하죠. 비교하면 이 전기차는 정말 심플합니다. 배터리 하나밖에 안 보여요. 뚜껑을 열면. 그런데 이 수소차는 현재 내연기관차, 경유 휘발유를 쓰는 내연기관차랑 이 전기차 가운데 정도 복잡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차는 전기자동차보다는 훨씬 복잡하고 지금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는 또 단순하고 가운데 정도 있는데, 따라서 이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기술을 따라잡기가 전기차보다는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 현대자동차가 비록 전기자동차 시장의 10%밖에 수소차가 되지 않지만 그 의미는 훨씬 크다, 그 가치는 훨씬 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H2 스테이션, 이거는 이제 서희서 기업인데 여기에 수소 트럭을 공급하기로 했죠. 그래서 뭐 열 몇 대가 출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30년에는 현대자동차가 유럽 수소차 대형 트럭 시장에서 한 12% 내지 15% 점유율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수소차도 당연히 글로벌 협력 파트너사들이 있죠. 예를 들면 서희서의 H2 에너지, 그 다음에 미국의 커민서, 자, 이쪽 회사들하고는 수소 상용차 보급, 자, 이쪽에 협력을 하고 있고, 또 독일의 아우디랑은 연료전지, 수소차의 에너지, 연료전지 크로스 라이센스를 통한 기술 협력. 이게 무슨 뜻이죠? 서로 공동으로 연구하고 개발해서 그 라이센스를 같이 쓰겠다, 이런 것을 아우디하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프랑스의 에어리퀴드라는 수소 충전, 수소차가 운행하기 위해서는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 충전소가 아주 빵빵하게 잘 갖춰져야겠죠. 자, 이 부분은 프랑스의 에어리퀴드, 이런 회사들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될 것은 전기차 글로벌 협력 파트너는 어디였죠? 바로 국내 기업들이고, 이 수소차 글로벌 협력 파트너는 지금 보는 것처럼
해외 기업들입니다. 어쨌든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해서 현대차는 전기차와 수소차 부분에 아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세 번째 이제 인공지능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 부분에서도 보면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 미국의 모셔널, 이쪽은 완전 자율 주행 기술 전문 회사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벨로다인, 여기는 이제 라이다라는 일종의 이제 센서죠. 자, 이것을 이제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에는 현대자동차가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지분 투자를 통해서 라이다 기술 개발 협력을 하는데, 자, 이 다음에 등장하는 바로 글로벌 협력 파트너사가 어디냐면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이 현대모비스가 라이다 솔루션을 이 벨로다인과 협력하면서 개발하는데, 자, 이 현대모비스는 앞서 우리가 전기자동차 부분의 3대 협력사 현대자동차의 가운데서 바로 마지막으로 등장한 것이 현대모비스이죠. 이 현대모비스는 현재 지금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현대 기아차에서 생산하는, 또한 전기차 수소차의 전동화 부분, 이런 전자제어라는 이런 부분들을 다 담당하는 기업이 바로 현대모비스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협력 파트너로 떴습니다. 인공지능, 그 다음에 전기차, 물론 수소차 부분에서도 현대모비스 전동화 부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림에는 안 나왔지만, 자, 그래서 이 차세대 자동차의 3대 핵심,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인공지능, 이 부분의 금융 글로벌 협력 파트너사에 어디가 들어갑니까? 약방의 감초처럼 현대모비스가 들어갑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현대자동차가 최근 급등한 이유, 그 다음에 전기차, 수소차 뿐만 아니라 빠르게 시장 성장이 도드라진 이유, 글로벌 시장 성장 도드라진 이유, 첫 번째는 현대자동차가 이 엄청난 지금까지 연구개발 투자를 해왔습니다. 2011년도에 연 기준으로 1.4조 원을 썼다면, 지난해 2019년에는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3조 원을 연구개발 비용으로 썼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돈이죠, 그죠? 자,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향후 5년간에는 연 평균 10조 원 정도 매년 투자할 계획이다. 자, 그런데 이 연 10조 원 투자 계획을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연 3조에 해당한다는 R&D 투자는 한 3조, 4조 정도 크게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전략 지분 투자, 조금 전에 이제 글로벌 파트너사의 지분 투자, 이 글로벌 파트너사의 지분 투자 한다는 것은 R&D 투자와 거의 맞먹는다라고 이제 감안할 때, 이 전략 지분 투자는 제일 윗단에 있는 이 회색 그림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략 지분 투자가 1조가 넘죠. 1.7, 1.8, 2조, 나중에 2025년도에는 2조 6천억이네요. 자, 그래서 이 R&D 투자하고 전략 지분 투자를 합하면 무려 매년 평균 5조 원 이상이 순수한 연구개발 투자로 간다. 그렇다면 2019년도에 3조 원, 이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2배 가까운 R&D 투자를 한다. 엄청나게 많은 연구개발에 투자한다. 자, 이것들은 결국 이제 뻗을 때 보고 발 뻗는다고, 그죠? 발 뻗는다고. 아까 이제 현대자동차가 계획했던 전기차, 수소차 부분에 그런 이제 아주 미래청사진에 맞게 연구개발도 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서로 잘 어우러지면서 현대자동차 주가가 계속 뜨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의 성장세가 계속 지속된다면,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아까 기술력, 그죠? 기술력은 테슬라하고 거의 맞먹고 있다. 자, 이 정도 수준이라면 지금 현재의 주가보다 2021년에는 더 많이 판매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거의 실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보다 더 계속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주가 대 수익 비율, PER 등등을 다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연구 보고서 제가 이제 링크해 놓을 그것들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현대차가 뜨면 같이 뜨는 운명 공동체.
자, 이 방송을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바로 짐작하셨겠지만 현대모비스입니다. 이 현대모비스가 지금 그림에서 보면 전동화 부분, 자동차의 전자제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전동화 부분 매출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색 그래프입니다. 회색 그래프. 이 전동화 부분이 현대모비스의 핵심인데 이 매출은 꾸준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현대모비스의 전동화 부분 매출이 다른 기업과 어떻게 좀 차이가 나느냐 보면 오른쪽에 보면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이 부분이 전동화 부분 매출이 약 40%인 반면에 현대모비스는 16%. 자, 이 LG화학과 삼성 SDI는 큰 기업이죠. 현대모비스는 이런 기업들에 비하면 중소기업이라는 거죠. 이런 기업들에 상대적으로 비하면. 자, 이런 기업이 현대모비스가 전동화 부분 매출 비중이 16%라고 한다면 이게 상당히 매출 비중이 높은 거죠. 왜 그렇죠? 바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 현대모비스의 전동화 핵심 부품, 구동 모터, 배터리 시스템, 또 연료 전지 시스템 등등 이것은 그림 참조하시는데 한 가지 인힐 모터라는 게 아주 굉장합니다. 이것은 바로 에너지를 동력 손실 없이 바퀴로 바로 전달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엔진을 통하지 않고 바로 그냥 에너지가 바퀴로 바로 전달되는 거다. 따라서 이 동력 전달 장치가 제거되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도 증가되고 또 동력이 손실이 없이 바로 전달되는 이점이 있는데 이것을 이 인힐 모터를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 라인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대모비스가 상당히 차별화된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현대모비스의 전동화, 전기차, 이 전동화와 전기차 매출 전망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전동화 매출은 앞선 자료에서도 보았지만 회색입니다. 계속 이제 증가하고 또 전기차 매출도 현대자동차 전기차 매출이 증가하는 것만큼 같이 증가합니다. 운명 공동체이니까. 뿐만 아니라 수소차, 현대모비스의 수소차 관련된 이 부품 매출 전망 역시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모비스, 현대차 자율주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대모비스는 아까 차세대 자동차의 핵심 세 가지, 전기차, 수소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이 세 가지를 현대자동차와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자율주행 부분에서도 핵심 공급자다. 조금 전에 이제 아까 현대차의 글로벌 협력사를 본 기업 가운데 우리가 벨로다인이라고 기억하시죠? 그것은 바로 현대차가 협력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현대모비스랑 협력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모비스의 그냥 글로벌 파트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벨로다인에서 이 라이더 센서를 바탕으로 이 모비스에서는 그 라이더 센서를 인지하는 소프트웨어 자 이것들을 같이 협력해서 완제품을 만들겠다 하나의 완성체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제 현대차의 현대모비스 이 현대모비스의 자율주행 부분에서의 핵심 역량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뜬다면 반드시 같이 뜰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 기업이 바로 현대모비스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은데 이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가 최근 주가 흐름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이따가 또 이제 참고 삼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현대자동차 그리고 현대모비스인가 이것을 제가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한국에서는 이 현대차가 사실상 독점 기업입니다. 그죠? 그렇죠. 현대차, 기아차. 그런데 이 차세대 자동차는 아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또 각국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서도 자동차 산업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사실은 지배 기업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뒤집어 이야기하면 한국은 현대자동차를 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 행편이라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운명 공동체인 현대모비스를 밀어줄 수밖에 없다. 최근에요, 이 현대모비스, 현대차 마찬가지지만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합니다. 외국인들보다 기관 투자자가 이쪽에 많은 이유, 왜 그렇습니까?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현대차가 독점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이 현대차, 현대모비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는 갈수록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수 경제, 가뜩이나 내수 경제가 수출 경제에 비해서는 비중이 가장 적은 나라, 수출 비중에 비해서 내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갈수록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동차는 굉장히 일자리 또 산업 유발 효과가 큽니다. 지금 현재 내연 자동차만 하더라도 휘발유 경유 부품이 2만 개 이상입니다. 물론 이제 전자장치로 많이 바뀌면서 부품이 축소되고는 있지만 거의 15,000, 축소된다 하더라도 15,000개 정도 내외로 아주 엄청난데, 이 전기 자동차는 그냥 앞서 말씀드렸죠. 뚜껑 열면 배터리밖에 안 보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많은 부품업체, 또 전기 자동차는 고장도 안 납니다. 자, 이런 기업들이 존재하겠습니까? 사라집니다. 정비공장, 카센터 다 사라집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현대자동차 왜 현대모비스인가 할 때, 첫 번째는 사실상 현대자동차가 독점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정부 입장에서. 두 번째, 이 일자리가 계속 축소되는 현상에서 이 자동차의 생산 유발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잘 핸들링 해야 된다. 이 자동차 산업이 지금 현재의 내연기관에서 차세대 자동차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잘 핸들링하지 않으면 한국의 일자리 경제 내수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자, 이런 부분도 바로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를 정부가 집중적으로 키워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바로 세 번째인데, 왜 수소차인가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소차는 전기자동차와 지금 현재의 내연자동차의 중간 정도의 복잡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현재의 자동차 여러가지 산업 창출이 바로 전기차로 넘어가면 일자리 부분을 비롯해서 많은 내수 경제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수소차를 동반 성장시켜야만 나름대로 차세대 자동차로 넘어가는데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가 좋으냐 수소차가 좋으냐, 이 논쟁은 한국의 입장, 한국의 현실을 보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수소차에 비해서 전기차가 좋은데 왜 수소차를 띄우냐, 사기 아니냐, 이 이야기가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것은, 이 전기차를 다른 나라와 같이 전기차 드라이버를 너무 우리가 심하게 해버리고 수소차를 팽개치면 당장의 내수 경제가 기반이 약한 우리 한국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톨게이트에 다 무인화를 못해서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까? 어느 정도 기존 경제와 미래 경제가 협력하지 않으면, 공생하지 않으면 정말 일자리가 급속하게 줄어들면서 미래 기업 역시도 팔아먹어야 되는데 팔아먹을 데가 없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가 전기차와 수소차 동반 성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유럽 같은 데는요, 유럽 각국의 단일 경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 유로존의 전체 유로 경제이기 때문에 내수가 엄청나죠. 어떤 의미에서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시장에 한국보다 경제적 이해가 떨어집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의 현대차는 수소차 정부에서 팍팍 밀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전기차와 수소차의 순수 이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현실적으로 수소차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적인 의미,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자,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한다면 왜 현대차, 현대모비스인가라는 것을 조금 이제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모비스는 7월 10일 이후 어땠을까요? 9월 1일 현재 23만 8,500원인데 7월 10일 이후 약 25% 상승했습니다. 현대모비스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조금 내릴 줄 알고 어제 사지 않고 오늘 살려고 했는데 오늘 많이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살려고 했던 물량의 한 절반 정도만 샀습니다. 내일 정도 또 조정 안 있겠나 싶어서 길게 보면 내일 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또 모레도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추세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지 내일 오른다, 뭐 모레 오른다, 또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자, 이런 관점에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그러면 지금 현대모비스가 7월 10일 이후에 25% 상승했는데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는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어떤 종목하고 비교해 봐야 할까요? 바로 현대차도. 이 현대차는 7월 10일 이후 아까 말씀드린 대로 84% 급등했고 9월 1일 현재는 18만 원입니다. 오늘 현재. 그러니까 7월 10일 이후 현대자동차는 84% 급등했는데 현대모비스는 25% 정도 상승했다라고 생각한다면 현대모비스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현대자동차 레포트 이따가 링크 달아 놓습니다. 자세하게 보실 분들 참고하시고, 또 관련해서 현대자동차와의 운명 공동체 기업 현대모비스, 그리고 한국에서 현대자동차가 뜰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돈 파는 관계 오늘도 조금이라도 돈 되는 정보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해 주시거나 또 다른 좋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정말 방송을 준비하는 돈 파는 가게에도 큰 힘이 됩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카톡 플러스 친구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